오징어 게임이 드디어 시즌3로 끝이 났습니다. 2편도 충격적이었는데 3편은 뭐... 성기훈의 아이 구하기로 갑자기 장르가 바뀌기도 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건질만한 설정들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글로벌 컨텐츠가 돼서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어른들을 위한 잔혹한 놀이터라는 게임의 설정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즌3에도 이어졌습니다. 지구인 절반 죽이러 가자. 또한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도 게임 곳곳에 심어두기도 했죠. 무당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맞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을 빼고는요. 용궁소녀는 첫 등장부터 기훈에게 업보 타령을 하며 얼쩡거리다 넌 죽는 순간까지 그 비명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나중에는 화려한 말발과 분위기 자극 능력으로 불안한 참가자들을 신도로까지 포섭했죠. 이 용궁 선녀만이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 숨바꼭질 게임 속 미로에서도 버리지 못한 무당 컨셉줄로 신도들을 제물로 바치고 혼자만 살아남았는데요. 하지만 탈출구 앞에서 백옥남에게 팽당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저주를 퍼붓는 용궁소녀. 천지신명께서 이놈 대가리를 으깨고 허리를 번지르고 진리가 죽일 것이다. 죽기 전 기도발이 먹힌 건지 백옥남은 다른 사람들 다 예쁘게 죽었는데 혼자서 대가리가 으깨져서 죽어버렸죠. 시즌3의 하이라이트 줄넘기 게임. 줄에 발이 걸리면 그 즉시 탈락.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줄이 생명줄입니다. 발이 걸리는 순간 즉시 땅으로 추락하며 끔찍한 죽음을 맞죠. 누구십니까? 꼬마입니다. 이 노래를 잘 들어보면 게임의 진행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꼬마야 뒤로 돌아라. 돌아서라고 말해서 349번은 뒤를 돌아서 가죠. 괜찮아요? 바로 하늘로 돌아가셨지만요. 꼬마야 땅을 짚어라. 땅을 짚어라라는 가사는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꼬마야 잘 가거라. 그리고 노래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죠. 보통 호러 영화에서는 분위기와 맞지 않게 일부러 동요를 사용하며 무서움을 더 극대화하는데요. 이번 줄넘기 게임은 그 차원을 넘어서 아예 캐릭터들의 죽음까지 비유하고 있어서 더 살벌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갈등 중 하나는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시즌3에서는 아예 대놓고 주인공에게 딜레마를 제시하죠. 준이가 죽고 아이를 갑자기 떠맡은 기훈. 누가 봐도 다음 게임 타겟이 된 기훈에게 프런트맨은 무기를 주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칼 가지고 숙소로 돌아가. 너와 아이를 죽이려는 그 쓰레기들을 죽여. 마지막 만찬을 거하게 즐기느라 골아떨어진 참가자들을 다 죽이면 아이와 자신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전형적인 트롤리 딜레마 문제이죠. 달려오는 기차 그리고 두 갈래 선로에서 기장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쪽은 여러 명의 타인 그리고 한쪽은 단 한 명이지만 소중한 가족. 과연 누구를 살릴 것인가 하는 딜레마죠. 다수의 참가자를 살릴 것인가, 소수이지만 자신의 아이를 살릴 것인가. 누구의 생명이 소중한가를 저울질하는 순간 기훈의 무게는 다수로 기울게 됩니다.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의 승리는 원하지 않았던 기훈. 결국 그의 선택은 프론트맨 이노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미 다수를 죽이며 인간은 모두 배신한다는 존재다라고 생각한 이노에게 기훈의 존재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첫 번째, 장금자의 비녀 설정입니다. 시즌2 많은 이들의 눈물을 짜는 모자 듀오 장금자와 박용식. 장금자는 이전부터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는데요. 시즌3에서 이 비녀의 정체가 칼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혹시나 해서 내가 호신용으로 여기 꼽고 왔다. 근데 잠깐만, 오징어 게임은 무기 반입이 금지이고 여러분들의 소지품은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기훈의 강내기에서 위치 추적기도 뽑아갈 정도로 섬세한 관리자들이 설마 이걸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간 건가 싶은데 아마도 VIP들 입장에서는 금자의 비녀가 나중에 또 다른 꿀잼 요소가 될 가능성 때문에 그냥 놔둔 건 아닐까 하죠. 시즌3에서 이 칼이 총 2번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숨바꼭질 게임 당시 빨간 팀과 파란 팀으로 나뉜 금자와 용식 모자. 엄마 잘 수는 있어. 엄마 찾으러 갈게. 자신을 죽이려는 빨간 팀을 피해 준이와 함께 파란 팀이 된 금자. 시즌2 때부터 화장실 메이트로 각별하게 챙겼던 준희와 숨바꼭질 내내 함께 다니죠. 하필 게임 중 양수가 터지고 출산까지 하게 된 준희. 그리고 금자는 숨겼던 무기를 꺼내들어 탯줄을 자르는데 칼을 사용합니다. 아이의 탄생을 만든 금자의 칼은 곧바로 자신의 아들 용식을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아이와 함께 탈출의 시도 중 들이닥친 용식. 한 사람도 못 죽인 그는 눈이 돌아 아이와 주위를 공격하려 하죠. 용식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죽는다고 엄마. 내가 죽는다고. 결국 금자는 남의 아이를 살린 칼로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남을 살린 칼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도구가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죠. 내가 잘못했어. 이 무기는 오징어 게임 세계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소품도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숨바꼭질 게임에서 공격과 수비팀은 각각 게임 도구들을 받는데요. 역시 오징어 게임답게 무기조차 애들 장난같이 귀염뽀짝하죠.
핑크와 민트 색깔의 보석과 날개 장식도 있고 마치 세일러문이나 카드챕터 체리 같은 마법 소녀들이 사용하던 마법봉과 매우 비슷합니다. 악당을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되던 마법 도구. 이곳에서는 오직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쓰이는 살인 도구가 됩니다. 이 엄청난 대비는 오징어 게임의 핵심 컨셉이기도 하죠. 유화적 동화적 껍데기에 더럽고 추악한 욕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번 게임 정서 또한 감독이 의도한 작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치원 놀이방처럼 알록달록 꾸며져 있는 숨바꼭질 방들. 그 중에서 탈출구가 있는 방 벽면을 자세히 보면 손바닥 모양이 형형색색으로 찍혀 있습니다. 특히 탈출구 문 앞에서 바로 배신당한 용궁소녀가 분노의 벽치기를 시전하는 이 문에는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엄청나게 찍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탈출을 코앞에 두고 문을 열지 못해 피를 흘리며 죽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죠. 실제로 꽤 많은 참가자가 문 앞까지 왔다가 술래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이 게임에는 숨겨진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탈출구를 찾아도 다른 모양의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협동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건데 오징어 게임에는 팀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갬프란 이들은 탈출구를 찾은 후 키가 모자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절규하고 죽어갑니다. 반면에 현주가 찾은 탈출방에는 희망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죠. 금자와 춘희 그리고 현주만이 유일하게 파란 팀에서 서로를 구하기 위해 협동을 했고 그 결과 현주의 희생이 있긴 했지만 둘은 살아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3 마지막 장면, 성기훈의 죽음을 알리는 프런트맨 이노가 미국으로 오면서 미국판 오징어 게임을 예고했습니다. LA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이 소리, 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발견한 이노. 찰진 딱지 소리와 함께 노숙자의 뺨을 찰지게 때리는 금발머리의 딱지남, 아니 이번에는 딱지녀 케이트 블란쳇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자는 예전의 성기훈처럼 많은 것을 잃고 절박해 보이는 모습이죠. 이 장면은 단순 보너스 영상이 아니라 미국판 오징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죠. 그렇다면 미국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시즌3에서 몇몇 단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혼자 섬도 못 가고 배에서 삽질하다 끝낸 황준호, 진짜 아무것도 못한 건 아닙니다. 실제 섬의 자폭을 유도하기도 했고 게임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데 일조했죠. 특히 핑크 병정 차림으로 탈출한 246번의 존재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최 이사가 선장이 숨겨둔 핑크 유니폼과 미친 살인 게임의 정체를 경찰에 진술했다는 사실인데요. 뭔 범죄 조직이 이런 꽃분홍색 옷 입고 이런 애기들 장난감 같은 것을 뒤집어 쓸? 이때는 무슨 미친 소리냐며 무시받았지만 진짜 피 흘린 246번이 나타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마지막에 최 이사가 단 6개월 만에 복역하고 나온 걸 보면 그때 진술한 사실로 일부가 감형된 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 흐름으로 미국판 오징어 게임에서는 게임이 단순히 음모가 아니라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설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의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한 만큼 이제는 게임 참가자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게임 운영진 또한 조여오는 수사망으로 불안에 떨 차례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살릴 거란 기대는 안 합니다. 또한 프론트맨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에게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선택지를 줬던 이노, 세상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이노는 기훈을 통해 아직 인간성은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기훈의 유품까지 직접 가족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만약 미국 버전이 나온다면 프론트맨이 활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직 경찰 출신의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기훈을 통해 각성까지 했다면 더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노 역을 맡은 이병헌은 서프라이즈를 연상시키는 VIP들보다는 영어와 연기 면에서 보장된 배우이기 때문에 미국판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흥!